산중. 어딘지 모를 계곡 밑으로 추락한 승합차. 도와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경기야, 너 장수 가서 물건 좀 떼와라. 삼촌, 나 그게 잘 모르겠어. 아, 저 참 운전한 지가 몇 년이야?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지리에 어두웠던 현기 씨. 왠지 출발부터 불안하긴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가다 보면 기회 나오겠지 뭐. 그렇게 전북 장수를 향해 출발했다. 남원을 거쳐 장수로 가는 길. 도로 표지판도 없는 좁은 산길이 이어졌다. 모르는 길을 찾아가면서도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왜 이래?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버린 게 아닌가. 진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린 현기 씨. 갈 길은 먼데 차가 또 말썽이네. 이대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둘 수만은 없는 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있다. 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였다. 여보세요? 예, 거기 긴급지원센터죠? 안에 보시면 배전기가 보이실 거예요. 비가 오거나 세차 후에는 전기가 누전돼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전기를 잘 닦아주면 시동이 걸릴 거예요. 되네. 신기하다 이거. 여보세요? 고객님, 예, 이제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차를 고친 현기 씨.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다시 장수군을 향해 출발했다. 일을 다 봤을 땐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 늦기 전에 광주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위는 금세 어두워졌고 현기 씨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두운 밤길. 낮에 지나왔던 길이었지만 그는 헤매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게다가 내렸던 비로 도로는 상당히 미끄러웠다. 바로 그때 갑자기 또 이러지 이거? 시동을 꺼두지 않기 위해 엑셀을 밟은 게 문제였다. 한순간 계곡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 승합차. 그는 20m 계곡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현기 씨.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고객님! 그러나 여보세요? 사고 난 이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다. 모르겠어요. 차가 나무에 걸린 것 같은데 남원에서 장수 쪽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위치가 어디시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그분께서 위치나 아니시면 뭐 차량 상태 이런 거를 잘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말씀 중간에 차가 도로에서 이렇게 뭐 계곡 쪽으로 굴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보세요? 전북 소방본부죠? 고객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뒷길에 미끄러져서 계곡으로 추락했다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장수 근처라고 하던데요. 동일한 단서는 장수군. 어딘지 모를 산중 계곡. 장수군은 남원 소방서 관할 지역이었다. 전북 소방본부에 연락을 받고
남원 소방서 119 구조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그 시각 사고로 인해 현기 씨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가장 심한 통증은 허리 부위. 그는 최대한 의자를 뒤로 젖히고 구조를 기다렸다. 어두운 밤길을 내달려 사고 예상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 계곡이 있는 길을 따라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정확한 사고 지점을 모르는 상황. 게다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고자를 찾아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현기 씨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컴컴하고 어두운 계곡, 차 안에 고립된 현기 씨. 공포감에 추위까지 덮쳐왔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뒷좌석에 실어둔 소주. 그는 목마름과 추위와 밀려드는 공포감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침까지 어떤 사고 흔적도 찾을 수 없던 대원들. 반장님 혹시 장난 전화 아닐까요? 그럼 이 대원이 신고자에게 전화 한번 해보지. 네. 마지막으로 사고자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휴대폰 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반장님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 그럼 오늘 철수하지. 네. 신고자가 남원에서 장수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저희는 아침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산에서 쭉 떨어졌거든요. 여기요. 남원 방향인데 장수군이라고. 사고자가 직접 연락을 해오자 수색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말 어디서 찾지 이거? 밑에 있나? 다 찾아야 되나? 얼른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수색에 수색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대원님, 저 차량 같은데요? 드디어 승합차 한 대 발견. 그러나 그 어디에도 사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저희가 수색을 하던 중에 이 사고 난 승합 차량을 한 대를 발견을 했었는데 운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신고자가 차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산 떨어져 있어. 배터리 아껴놨다가 사이렌 소리 들리면 119로 곧바로 전화 줘. 휴대폰은 위기에 처한 그를 외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이제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사이렌 소리를 키우고 2차 수색에 들어간 대원들. 점점 지역을 좁혀가며 샅샅이 수색해 나갔지만 어떠한 사고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이동통신 회사에 연락을 하면은 휴대폰 위치를 알 수 있다던데 연락 한번 줘볼까요? 참 좋은 생각이다. 빨리 사무실로 연락 한번 해봐. 일반인은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만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3차 수색에 들어간 대원들. 나는 이미 저물었다. 종일 걸어야 했던 대원들 역시 지쳐가고 있을 때 절망감에 지쳐있던 현기 씨에게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101호. 신고자로부터 금방 연락이 왔는데요. 사이렌 소리가 근처에서 들린답니다. 주변 일대를 수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모를 계곡의 추락.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사고자. 과연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일대를 사사치 살피던 대원들.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부대장이 바퀴 자국이 있습니다. 마침내 찾은 사고자. 신고된 지 19시간 만의 일이었다. 사고자는 심한 허리 부상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탈진 상태. 119 대원 27명, 경찰 20명이 동원된 이날의 수색 작업. 대원과 경찰들이 수색한 거리만도 100여 킬로미터. 신고자 위치가 정확치 않아 수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더 큰 부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했다면 정말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만약 이동통신회사가 곧바로 협조했더라면 구조하는데 19시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완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법률에서는 119 구조와 같은 긴급구조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해서 119 구조와 같은 공공목적으로는 개인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서 보다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